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람의 좋고 나쁨을 냄새로 맡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좋은 사람은 향기롭고 나쁜 사람은 끔찍한 악취가 난다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폭군으로 소문난 임금님에게서 끔찍한 악취 대신 지독한 쓴 냄새를 맡게 된 소녀. 과연 소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좋고 나쁨을 냄새로 맡을 수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향긋한 꽃내음이 났고 악한 사람은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죠. 그런데 폭군으로 소문난 무서운 임금님에게서 제 코끝으로 스며든 것은 지독하게 쓸쓸한 약초 냄새였습니다. 저는 까치발을 들고 사촌 동생에게 받은 마지막 사탕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럼 좀 덜 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임금님은 저를 번쩍 들어 궁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저에게 신하들과 후궁들의 냄새를 맡게 했죠. 이 잔은 썩은 냄새가 나는구나. 당장 끌어내라. 저자도 시큼한 냄새가 진동하니 내 눈앞에서 치워라. 그러던 어느 날 조선 팔도에서 권세가 가장 높다는 상선내관을 가리키며 제가 말했습니다. 전하, 저 사람은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서 눈을 뜰 수가 없사옵니다. 임금님은 저를 보며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의 나는 조금은 달콤해졌는지도 맡아보거라. 제가 궁에 끌려오던 날 저는 아직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궁궐의 담은 어찌나 높던지 붉은색이 꼭 피처럼 보여 조금 무서웠습니다. 길고 긴 궁궐 길을 걷느라 발바닥이 다 아팠죠. 저를 데려온 늙은 내과는 제게서 더러운 냄새가 난다며 연신 코를 막아댔습니다. 사실 그내관에게서는 오래 묵어 상해버린 음식물, 쓰레기 같은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보이는 대로 다 말하고 살면 못 쓴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아주 크고 웅장한 대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늙은 내관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함부로 두리번거리지 말고. 오늘 주상전하께서 기분이 좋으시니 네게도 영광스러운 기회가 온 게야.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낡아빠진 집신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 무서웠거든요. 주변은 바람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라하라.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에는 사람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질반질한 박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흑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골룡포를 입은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임금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라 말했지만 제 코에 느껴지는 것은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다리고 다려 혀뿌리까지 아려오는 아주 맑고도 씁쓸한 약초 냄새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지금껏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잘생겼습니다. 다만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미간을 몹시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본 그가 물었습니다. 짐이 두렵지 않으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무섭지 않아요. 나쁜 냄새가 아니라 쓴 냄새가 나거든요. 말을 끝내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엄마가 함부로 남의 냄새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저를 데려온 늙은 내관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오히려 흥미가 생긴 듯 했습니다. 그가 제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가까워질수록 쓴 냄새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짐이 쓰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초처럼 써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냄새도 맡을 수 있느냐? 네. 착한 사람은 향기롭고 나쁜 사람은 냄새가 나요. 임금님은 저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문득 품속에 있던 사탕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옆집 할머니께서 주신 건데 아껴두고 먹지 않았거든요. 저는 주머니에서 조금은 쭈글쭈글해진 사탕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까치발을 들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럼 덜 쓸 거예요. 순간 주변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늙은 내과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임금님은 말없이 사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팔이 아파올 때까지 사탕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손을 뻗어 사탕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아주 길고 하였습니다. 제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물었습니다. 봄이라고 합니다. 봄이라. 그는 제 이름을 한번 읊조리더니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는 궁에 머물도록 하라.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궁에서 뭘 하는데요? 짐을 위해 사람들의 냄새를 맡거라.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가 썩은 냄새를 풍기는지. 그렇게 저는 궁에 남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제게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작지만 예쁜 방도 하나 내주었습니다. 제 초가집보다 훨씬 좋은 방이었지만 저는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임금님은 저를 대전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섰습니다. 아래에는 수많은 관료들이 차례로 나와 어려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냄새는 똑똑히 맡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희미한 악취를 풍겼고 몇몇은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끔 맑은 향기가 나는 사람도 있었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날 때마다 저는 임금님께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전하, 이 사람은 쉬어버린 밥 같은 냄새가 나요. 그러면 임금님은 그 사람을 힐끗 쳐다본 뒤 끌어내라 명했습니다. 끌려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임금님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잠시 후 무장 차림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썩은 고기처럼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코를 막았습니다. 전하, 이 사람은 너무 심한 악취가 나요. 토할 것 같아요. 임금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명했습니다. 끌어내 철저히 조사하라. 그 무장은 전하, 신은 억울하옵니다. 전하께 충심을 다 바쳤나이다. 라고 외쳤지만 임금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사해보면 알겠지. 사람이 끌려나간 후 임금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방금 그 자는 얼마나 심한 악취가 났느냐.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한여름에 사흘 동안 썩은 쥐 냄새 같아요. 임금님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웃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웃으니 훨씬 더 잘생겨 보였지만 쓴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또 잠시 후 문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주 온화한 말투로 말했고 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서 오래 숨겨둔 썩은 사과 같은 희미한 악취를 맡았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전하, 이 사람은 조금 나쁜 냄새가 나요. 아주 심하지는 않고요.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관이 나간 후 임금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자는 영의정의 사람이지만 아직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 저는 아는 듯 모르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임금님을 도와 사람들의 냄새를 맡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일이 끝나자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냐?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들어요. 다리가 아파요. 임금님은 옆에 있는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 아이가 앉을 의자를 하나 가져오너라. 저는 기뻐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오후에는 임금님이 저를 후궁들이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내관을 따라 아름다운 후원에 도착하니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아름다웠고 몸에서는 향기로운 분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 향이었지 사람 본연의 향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분홍색 치마를 입은 후궁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 냄새를 맡는다는 아이더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게선 어떤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렴. 저는 다가가 자세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짙은 꽃향기 아래 식초처럼 시큼한 냄새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마께서는 시큼한 맛이 나요. 조금 떨기도 하고요.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다른 후궁이 웃으며 자기도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향 냄새가 났지만 그 아래에는 눅눅한 나무처럼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마께서는 퀴퀴한 냄새가 나요. 썩 신선하지 않은 냄새예요. 그녀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세 번째 후궁은 조금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냄새를 맡자 별다른 향은 없었지만 갓단 배처럼 맑고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마께서는 달콤한 향이 나요. 아주 맛있는 단향이에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아주 화려한 붉은 옷을 입은 후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기세는 대단했고 모두가 일어나 그녀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저도 따라 고개를 숙였죠. 그녀는 제 앞에 와서 저를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사람에 좋고 나쁨을 냄새로 안다는 그 아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게선 어떤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아라. 저는 냄새를 맡자마자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짙은 사양노루, 향 아래 죽은 지 오래된 생선, 비린내 같은 역겨운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마마,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요. 쓰레기 더미보다 더 심해요. 그녀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내 인연이 감히 나를 모욕해. 그녀가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모욕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독한 냄새가 나는걸요.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화를 내며 옆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것을 당장 잡아가 두어라. 바로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려 하느냐. 임금님이었습니다. 차가운 얼굴로 걸어 들어오는 그를 보자 모두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붉은 옷의 후궁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저 아이가 신첩을 모욕했사옵니다. 임금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 들었다. 저 아이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후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임금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국고를 횡령하고 뇌물을 받아 당을 만드는 것을 짐이 모를 줄 알았더냐. 후궁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전하, 신첩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몰라? 임금님은 비웃었습니다. 내 처소에 있는 그 많은 보석들은 어디서 났느냐? 그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끌어내라. 아비와 함께 옥에 가두어라. 후궁은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습니다. 임금님은 남은 후궁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또 냄새를 맡아보고 싶은 자가 있느냐?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달콤한 향이 나던 후궁만이 꽃괴리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너는 두렵지 않은가 보구나.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첩은 두려울 것이 없사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그 달콤한 향이 난다는 후궁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느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탕처럼 아주 달콤해요. 임금님은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은 짐과 함께 다른 곳에 가야겠다. 어디를요? 옥사. 그가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나쁜 놈들이 많으니 네가 가서 냄새를 맡아보아라. 저는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옥사는 아주 무서운 곳이 아닐까요? 임금님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갈래요. 다음 날 저는 정말로 임금님을 따라 옥사에 갔습니다. 옥사는 지하에 있었고 아주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그곳에 갇힌 사람들에게서는 온갖 종류의 악취가 뒤섞여 풍겨나와 저는 거의 토할 뻔했습니다. 임금님은 제게 향낭을 하나 주며 말했습니다. 코에 대고 있으면 좀 나을 것이다. 저는 향낭을 받아들자 한결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우리는 한 감방 앞에 섰습니다. 안에는 죄수복을 입었지만 몸가짐이 단정한 노인이 갇혀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맡아보아라. 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맑은 소나무 향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향기로워요. 좋은 사람이에요.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명을 쓴 자다. 내일 석방시켜라. 우리는 다른 감방들도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악취가 났고 어떤 자들은 특히 심했습니다. 한 죄수는 아주 순박해 보였지만 제가 냄새를 맡자 썩은 달걀처럼 지독한 악취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나쁜 냄새가 나요. 속까지 썩었어요. 임금님은 옥졸에게 명했습니다. 이 자를 집중적으로 신문하라. 분명 숨기는 것이 있을 것이다. 옥졸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독방에 갇힌 젊은이를 보러 갔습니다. 선비처럼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그가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고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맑은 목향이 났습니다. 향기로워요. 부정행위 같은 거 안 했어요. 임금님은 젊은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라. 정녕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신은 억울하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석방하고 과거에 다시 응시할 자격을 주어라. 젊은이는 감격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옥사를 나오자 바깥 공기가 너무나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임금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이 많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임금님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몰래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여전히 미간은 찌푸려져 있었고 몸에서는 씁쓸한 냄새가 났습니다. 궁으로 돌아오자 임금님은 제게 다과를 한 접시 주며 말했습니다. 상이다. 저는 기쁘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다과는 아주 달고 맛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먹고 임금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상소문을 읽느라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과 하나를 집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전하께서도 단 것을 좀 드세요. 그는 다과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마침내 바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때요? 달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구나. 하지만 제가 냄새를 맡아보니 그의 쓴 냄새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과 하나로는 그의 쓴맛을 없앨 수 없나 봅니다. 며칠 후 궁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임금님은 저를 곁에 두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왕족들과 대신들이 가득했고 온갖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임금님 곁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의 쓴 냄새는 익숙했으니까요. 연회는 시끌벅적했지만 저는 수많은 악취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인자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지독한 악취를 풍겼고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맑은 향을 가졌습니다.
임금님은 가끔 제게 물었고 저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회가 한창일 때 한 늙은 왕숙왕의 숙부이 다가와 임금님께 웃으며 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토할 뻔했습니다. 썩은 고기에 똥을 섞은 듯한 끔찍한 악취였습니다. 저는 헛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저를 보고 다시 왕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숙에게 말했습니다. 왕숙께서는 요즘 강령하신지요? 왕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덕분이지요. 아주 좋습니다. 그가 떠난 후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저자의 냄새가 아주 고약하냐? 저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맡아본 중에 가장 심해요. 태어나서 이렇게 지독한 냄새는 처음이에요. 임금님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알았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쪽 가서 좀 쉬고 있거라. 저는 얼른 구석으로 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후 임금님이 다가왔습니다. 좀 괜찮으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훨씬 나아졌어요. 그가 제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자 한결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저 왕숙, 어르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악랄한 자다. 하지만 그동안 증거가 없었지.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생겼구나. 연회가 끝나고 저는 처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인자해 보이던 왕숙이 그렇게나 악한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그렇게 차가워 보이는 임금님이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너무나 쓴 사람이었다니. 저는 진심으로 그가 조금이라도 달콤해지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왕숙이 영모죄로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임금님은 그가 뇌물을 받고 백성의 땅을 빼앗고 심지어 사병을 길렀다는 증거까지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목이 몇 번은 달아나도 모자랄 죄였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모두 임금님이 변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전보다 더 엄격해졌지만 동시에 더 현명해졌다고요. 며칠 뒤 임금님은 저를 다시 대전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에서 온 사신들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사신들은 이상한 옷을 입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지만 그들이 가져온 선물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임금님은 제게 사신들의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세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몇몇은 희미한 악취가 났지만 한 명은 풀잎처럼 맑은 향이 났습니다. 저는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저 키 큰 사람은 향기로워요. 나머지는 조금 냄새가 나요.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신들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향기로운 사신에게는 아주 친절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교적 냉담했죠. 사신들이 떠난 후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저들이 왜 왔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선물을 주러요? 임금님은 웃었습니다. 우리를 떠보러 온 것이다. 뭘 떠봐요? 짐의 속내, 그리고 이 나라의 국력을 떠보러 온 것이지. 우리가 강한지 약한지를 말이다. 저는 아는 듯 모르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또 짐을 도왔구나. 저는 기뻐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다. 원하는 상이 있느냐?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서신을 보내도 될까요? 저를 걱정하실 거예요.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다. 사람을 보내 내 어미를 궁으로 모셔오라 하겠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며칠 후 정말로 엄마가 궁에 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물었습니다. 봄이야, 괜찮은 게냐? 전하께서 잘해주시더냐?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전하께서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엄마는 제 냄새를 맡아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내 냄새가 변하지 않아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변했죠.
저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엄마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제가 궁에서 임금님을 돕는 걸 알고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늘 제게 사탕을 주시던 할머니는 궁이 복잡한 곳이라며 제가 해코지라도 당할까 걱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저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냄새로 구별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마을 집이 그립다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임금님은 엄마에게 많은 비단과 돈을 하사하여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엄마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임금님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궁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임금님을 도와 사람들의 냄새를 맡고 가끔 옥사이가 선악을 구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임금님은 여전히 썼지만 제게는 점점 더 잘해주었습니다. 자주 다과를 하사하고 예쁜 옷도 주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그가 달콤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저를 데리고 말을 타러 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가 타는 것을 구경만 했죠. 그는 정말 말을 잘 탔습니다. 말을 다 타고 그가 다가왔을 때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는 땀을 닦고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도 말을 타보고 싶으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떨어질까 봐요. 그가 웃었습니다. 짐이 가르쳐 주마.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님은 정말로 제게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고삐를 잡고 천천히 걸어주니 정말 안전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전하, 정말 재밌어요. 임금님은 저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그의 냄새가 조금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쓴맛이 조금 옅어지고 아주 희미한 단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다시 냄새를 맡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쓴맛 속에 단맛이 섞인 마치 꿀에 찍은 쓴 약초 같은 냄새였습니다. 저는 기뻐서 외쳤습니다. 전하, 조금 달콤해지셨어요. 임금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아마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보구나.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임금님과 함께 그를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을 했습니다. 후원을 산책하고 잉어에게 먹이를 주고 연을 날리기도 했죠. 그가 즐거워할 때마다 쓴맛은 옅어지고 단맛이 조금씩 더해졌습니다. 제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나라실이 너무 많아서인지 그는 금세 다시 쓴 냄새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제게 아주 특별한 사람의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온조정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다는 상선내관 조상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썩은 달걀에 썩은 생선을 더한 듯한 숨막히는 악취를 맡았습니다. 저는 코를 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 정도였습니다. 전하, 저 사람은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서 눈을 뜰 수가 없사옵니다. 임금님은 조상선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상선, 더 할 말이 있는가? 조상선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늙은 신은 전하께 충심을 다 바쳤나이다. 임금님은 비웃었습니다. 충심. 국고를 횡령하고 뇌물을 받아 당을 만드는 것도 충심인가? 그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끌어내라. 조상선은 억울하다 외치며 끌려나갔지만 저는 그가 조금도 억울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자는 분명 속까지 썩었을 테니까요. 조상선을 처리하고 나자 임금님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의 나는 조금은 달콤해졌는지도 맡아보거라. 저는 자세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쓴맛은 여전했지만 확실히 단맛이 더 많이 났습니다. 마치 쓴 차에 꿀을 탄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훨씬 달콤해지셨어요. 전하, 그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모두 내 공이다. 고맙다. 봄이야. 저도 웃었습니다. 마음이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를 도와 그가 더 이상 쓰지 않도록 만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처럼 아주 달콤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다시 그에게 사탕 하나를 주며 말할 겁니다. 전하, 이제는 아주 달콤하시네요. 라고. 날이 갈수록 저는 궁 생활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임금님의 몸에서 나던 쓴 냄새는 점점 옅어졌고 가끔은 실바람 같은 단향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마침내 싹이 튼 것 같아 기뻤습니다. 어느 날 그가 상소문을 다 읽고 저를 데리고 후원으로 갔습니다. 봄과 여름 사이 후원의 꽃들이 만개하여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치자꽃 나무 앞에 섰을 때 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주 진지했고 제가 잘 모르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야. 그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네, 저는 그가 또 어떤 새로 온 신화의 냄새를 맡아보라 할까 싶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실 대신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궁 생활은 지낼만 하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낼만 해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전하께서도 잘해주시고요. 그는 웃는 듯 마는 듯 했습니다. 그럼 짐이 너를 대하는 것은 어떻더냐? 아주 좋아요.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제게 다과도 주시고 엄마도 보게 해주시고 말 타는 법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할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짙은 꽃향기를 실어왔지만 그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쓰고도 단 냄새를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봄이야. 그가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짐이 이렇게 너를 대하는 것이 좋으냐? 네, 좋아요.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짐을 좋아하느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활짝 핀 치자꽃 옆에 선 그의 모습은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석양이 그의 몸을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쓴 냄새는 이제 아주 희미했고 그 자리에는 조심스럽고 달콤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 사탕을 먹고 희미하게 웃던 그의 눈꼬리가 생각났습니다. 제게 말을 가르쳐주며 단단히 고삐를 잡아주던 그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나쁜 사람을 찾아낼 때마다 저를 안심시켜주던 그의 미소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정말 잘생겼습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쓰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더 달콤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이 무언가로 가득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저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그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할 줄 몰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내 그의 눈동자에 별빛이 내리는 듯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정말이냐? 그가 되물었습니다. 입꼬리가 주체할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정말요. 저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는 잘생겼고 저한테 잘해주고 이제 냄새도 달콤해요. 저는 전하가 제일 좋아요.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이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아주 조심스럽게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은 서툰 동작이었지만 무척 다정했습니다. 그래.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눈 속에 별빛이 넘쳐흐를 것 같았습니다. 봄이가 짐을 좋아한다니 무척 기쁘구나. 그의 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쓴맛이 이 순간 완전히 단맛으로 뒤덮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에 설탕 덩어리가 통째로 녹아내리는 것처럼 공기마저 달콤했습니다. 그럼 짐의 곁에 머물며
평생 짐의 냄새를 맡아주겠느냐?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는 계속 전하 곁에 있었는데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과는 다르다. 짐의 후궁이 되어달라는 뜻이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후궁이요. 그 향기로운 마마님들처럼요. 그래,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향기로운 분을 바를 필요 없다. 너는 그저 너이기만 하면 된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궁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매일 궁에서 냄새를 맡고 있었으니까요. 네, 좋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후궁이 되어도 전하를 위해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이다. 네가 맡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맡아도 좋다. 그럼 좋아요. 전하의 후궁이 될래요. 그는 무척 기뻐 보였습니다. 쓴 냄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갓 졸인 조청처럼 단내가 폴폴 풍겨나왔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짐이 당장 준비시키마. 제가 후궁이 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궁 전체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러 왔고 그들의 눈빛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큼했고 어떤 사람은 떫었지만 진심으로 달콤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처럼 달콤한 향이 나던 후궁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축하한다, 봄이야. 저는 그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전히 맑고 달콤한 배향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 마마는 정말 좋은 향이 나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전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다행이야. 후궁 책봉 의식은 간단했지만 아주 성대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당의를 입고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았습니다. 임금님은 제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고 아주 따뜻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저를 아름다운 전각으로 데려갔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에서 지내거라. 마음에 드느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너무 넓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곧 익숙해질 것이다. 짐이 자주 와서 함께 있어주마. 저는 그를 보다가 문득 생각난 것을 물었습니다. 전하, 그럼 저는 이제 전하의 후궁인 거죠? 그래, 그렇다. 왜 그러느냐? 그럼 이제 매일 전하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겠네요. 제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전하를 더 달콤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는 저를 품에 안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봄이야, 너는 진정 짐의 보물이로구나. 그 후로 저는 정식으로 임금님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그를 따라 조정에 나가 신하들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관료들은 이제 익숙해졌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서 악취가 난다고 하면 임금님은 즉시 그를 조사했습니다. 조정은 점점 맑아졌고 나쁜 사람들은 모두 쫓겨났습니다. 임금님의 몸에서 나던 쓴 냄새는 점점 옅어졌고 꿀처럼 달콤한 향이 진해졌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후원에 앉아 잉어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전하, 이제는 아주 달콤하세요. 꼭 엿 같아요. 그가 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좋으냐? 네,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쓴 냄새보다 훨씬 좋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모두 내 덕이다. 네가 짐을 달콤하게 만들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하께서 스스로 좋아지신 거예요. 그는 저를 꽉 안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저는 행복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라는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임금님을 성군이라 칭송했습니다. 조정에 나쁜 사람이 줄고 좋은 사람이 많아지니 나라는 저절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임금님은 여전히 바빴지만 틈틈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즉시 어이를 불렀습니다. 어이는 진맥을 하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경하드리옵니다. 마마께서 회임을 하셨사옵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회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임금님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생겼다는 뜻이다. 봄이야. 저는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곳에 작은 아기가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럼 아기는 무슨 냄새가 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임금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은 모르지. 태어나면 내가 맡아보거라. 회임한 후 임금님은 저를 더욱 아껴주었습니다. 제가 힘들까봐 조정에도 못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래 가서 사람들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나쁜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새로운 관료에게서 곰팡이 핀 치즈처럼 시큼하고 고약한 악취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임금님께 알렸고 그는 그 관료가 큰 탐관오리라는 것을 밝혀내 처벌했습니다. 돌아온 그는 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봄이야. 네가 있어 다행이다.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저는 언제나 전하 곁에 있을 거예요. 달이 차고 배가 불러오자 저는 쉽게 지쳤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마침내 아이를 낳는 날 임금님은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왕자님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방으로 뛰어들어와 저부터 살폈습니다. 봄이야, 괜찮으냐? 아프지는 않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전하, 아기를 보세요. 산파가 아기를 제게 데려왔습니다. 작고 붉은 아기였습니다. 저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한 전내가 났습니다. 전하, 아기는 달콤해요. 전하처럼요. 제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웃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고맙다, 봄이야. 아이와 함께 우리의 삶은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왕자님은 제 능력을 물려받아 냄새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왕자님을 안고 조정에 나가면 왕자님은 나쁜 냄새가 나는 신하를 보고는 울고 향기로운 신하를 보고는 방긋 웃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나쁜 마음을 품은 자들은 감히 어전에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의 몸에서는 쓴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순수한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가끔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너무 달아서 벌이 꼬이겠어요. 그러면 그는 웃으며 저를 간지럽혔습니다. 짐이 너무 달다고 불평하는 것이냐? 저는 웃으며 피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전하의 단내가 제일 좋아요. 어느 날 우리는 왕자님을 데리고 후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아장아장 걸으며 나비를 쫓아다녔습니다. 임금님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봄이야, 내 평생 가장 큰 행운은 너를 만난 것이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도요, 전하. 그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전하라고 부를 것이냐.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낭군님, 그가 웃었습니다. 그게 좋구나. 앞으로는 둘만 있을 때 그리 부르거라. 네, 낭군님. 왕자님이 달려와 우리 품에 안겼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안아주세요. 임금님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는 공기 중에 퍼지는 달콤한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달콤한 삶. 마치 제가 처음 임금님께 드렸던 그 사탕처럼.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달콤해졌고 저는 영원히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줄 겁니다. 낭군님, 제가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그는 잠시 놀라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봄이야, 영원히. 석양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쳤습니다. 마치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운명처럼 달콤하게. 저는 이제 온종일 놀고 먹는 데뷔마마입니다. 봄이야, 저길 보거라. 저 연꽃은 궁궐의 것보다 훨씬 크구나. 제 낭군님,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된 그가 호수를 가리키며 어린아이처럼 소리쳤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연꽃도 향기로웠지만 그는 갓 녹인 꿀사탕처럼 달콤했습니다. 예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입에 약과를 쏙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낭군님이 더 맛있어요. 그가 웃으며 약과를 삼키고는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입에 꿀이라도 발랐느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그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낭군님이 너무 달아서 제가 물들었나 봐요. 그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온종일 산과 강을 유람하며 지냈습니다. 궁에서 홀로 상소문을 처리하고 있을 아들 녀석은 까맣게 잊고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즉 지금의 임금에게서 서신이 왔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먹이 번진 자국이 있는 걸 보니 우라통을 참으며 쓴 모양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소자는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다만 어제 3대째 원로 대신의 냄새가 너무 지독하여 부채질로도 참을 수가 없었나이다. 부디 다음 행선지의 명물 과자는 소자를 위해 한 상자 남겨주시옵소서. 저는 아들이 안쓰러워졌습니다. 낭군님은 서신을 쓱 훑어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저 녀석은 우리보다 똑똑하니 잘 해낼게야. 그가 제게 가까이 다가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옥새를 남겨주지 않았느냐. 호두 깨먹기에는 딱 좋을 텐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음 놓고 유람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한 작은 마을의 장터에서 저는 특별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도 아니고 악취도 아닌 오래 묵은 시큼하고 부패한 냄새였습니다. 냄새를 따라가 보니 낡은 관복을 입은 자가 채소를 파는 노인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낭구님도 그 광경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가보자. 그 관리는 세금을 못 내겠다면 이 채소라도 내놓아라. 라며 횡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함부로 세금을 거두는 거요? 그 자는 허름한 우리 옷차림을 보고는 더욱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고을의 현감이다. 너희들은 뭔데 참견이냐? 낭군님이 웃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누군가를 골탕 먹일 때 짓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양에서 왔는데 마침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좀 알거든. 현감은 비웃었습니다. 한양? 한양에서 온 양반들이 너희 같은 차림을 할까? 제가 그의 냄새를 다시 맡아보니 시큼한 냄새가 더 심해졌습니다. 당신 꽤 많은 돈을 횡령했나 보군요. 현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봐라. 이자들을 잡아들여라. 하지만 낭구님이 품에서 금패를 꺼내 보이자 현감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아들 녀석이 저희에게 호신용으로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현감은 끌려갔고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보고 싶구나. 그의 단냄새가 조금 옅어지고 죄책감이 섞인 것을 느낀 저는 주머니에 마지막 사탕을 꺼내 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럼 잠깐 보러 가요, 우리. 그의 눈이 빛났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와 천하를 유람하기로 약조하지 않았느냐. 저는 웃었습니다. 아들 보는 거랑 유람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흘 뒤 우리는 몰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상소문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눈이 환해졌지만 금세 비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이제야 돌아오셨습니까? 저는 얼른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여전히 달콤한 전내가 났지만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들을 도와
상소문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신하들의 좋고 나쁨을 맡았고 낭군님은 아들에게 훈수를 두었죠. 저녁 식사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다음부터 유람 가시면 그곳 특산물은 보내지 말아주시옵소서. 특히 취두부는 상소문회까지 냄새가 배었나이다. 저와 낭군님은 서로를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떠나려 했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배웅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소자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옵니다. 저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냄새나는 놈들은 그냥 내쫓아버리고 낭군님은 아들과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아비 어미가 실컷 놀고 돌아와서 도와주마.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낭군님은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 하지만 자주 보러 오마. 마차가 국문을 나설 때 저는 아들이 작은 몸으로 용포를 입고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놀다 갈까요? 그가 저를 품에 안고는 갓 사온 엿을 한 조각 꺼내 주었습니다. 저 녀석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 걱정 마라. 저는 엿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지금의 삶처럼 딱 좋을 만큼 달콤했습니다. 나라시리아 뭐, 아들 녀석 냄새가 아직 맑고 향기로우니 좀 더 놀아도 괜찮겠지요.